안녕하세요. 8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외환 불법 송금 사건이 대형 게이트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대한민국 재산이 불법으로 외국으로 유출된 사건입니다. 우리 수출 기업들과 국민들이 어렵게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가 특정 정치 권력과 정보기관들이 가세해서 약 10조 원이 넘는 금액이 해외로 빼돌렸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사장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사건이 끝나도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법 송금을 확인하고도 진실을 말하는 것은 국익과 충돌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충격적인 말입니다. 첫 번째, 불가사의한 외환 불법 송금 사건입니다. 불법 송금액이 눈덩이같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은행에서 발생한 불법 송금액은 10조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외환 불법 송금액은 문재인 임기 1년이 남은 작년 2022년 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상한 것은 대북 송금 전문가 박지원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하고 난 이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문재인과 대척관계에 있었던 박지원을 국정원장에 임명한 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그때부터 천문학적인 돈이 홍콩, 중국, 일본으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재인 집권 당시 남북관계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 5월 문재인이가 집권하고 곧 친북 인사 임종석 비서실장은 UAE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하는데요. 무슨 급박한 일이 있었는지 임종석 비서실장은 대통령 전용기를 몰고 UAE에 갔다 와야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UAE를 갔다 온 이후에 남북관계는 급속하게 빠르게 발전하게 됩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김정은은 문재인을 만났고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연속해서 회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김대중 정권은 김정일을 한 번 만나는데 현대상선을 겁박해서 5천억을 퍼주었습니다. 그 불법 송금으로 박지원은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권도 천문학적인 돈을 퍼주었을 것이라는 루머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남북대화에 들어간 돈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러한 문재인의 노력과 남북회담, 미북회담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북한은 갑자기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해버렸습니다. 북한은 문재인에게 삶은 소대가리라고 극한 비난까지 퍼부었습니다. 남북관계는 급격하게 냉각되었고 우리나라 청와대는 한마디 대꾸도 못했습니다. 김정은에게 단단히 어떤 약점이 잡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되어 가던 2022년 초 대북 송금 전문가 박지원을 국정원장으로 투입한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외화 불법 송금은 모두 박지원 재임 기간에 발생한 것들입니다. 우연이라 할지라도 너무 자주 우연히 반복되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이전에는 이런 외환 불법 송금 사건이 없었다는 점이 매우 이상합니다. 현재까지 불법 송금에 동원된 계좌 수는 무려 65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불법 송금액도 늘어나고 동원된 계좌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 국내 은행에서는 외환 송금 액수가 5만 달러가 넘을 경우 통장, 인보이스 하나만으로는 무역대금을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수입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신용장 등 거래 증명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그런 기본적인 거래 원칙조차 이번에는 어기면서 인보이스 하나로
천문학적인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늘이 두 쪽 나도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불법 송금은 최고 정치 권력과 국정원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루머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상 외환 송금 실체를 말하기는 조심스럽다는 무시무시한 발언에 주목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불법에 단호해야 할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 말하는 것에 사태의 심각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이번 외환 불법 송금 업체를 검사한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대부분 규모가 작고 해외 외환 거래 실적도 없거나 아주 미천한 유령 회사로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유령 업체들이 10억이 넘는 달러를 해외로 빼돌릴 수 있단 말입니까? 문재인 집권 말기에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 집중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국정원은 국내외 비밀 요원에게 특활비 또는 공작금을 지급합니다. 그 비밀 계좌는 수천 개가 될 것입니다. 업무 특성상 정보기관 요원들은 모두 무슨 상사라든가 무슨 기업이라는 등 유령 업체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율이 과도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십 년 무역수지 흑자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말기 작년 12월 달부터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까지 무역 적자는 103억 달러였습니다. 크게 우려할 수준의 적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환율은 1300을 훌쩍 넘어 엄청나게 과도하게 폭등해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율 폭등 이유에 대해서 수출 부진, 유가 상승,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암호화폐 시장에서 천문학적인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어떤 언론에서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북한의 핵 관련 무기 현대화가 매우 수상합니다. 이것은 북한에서 공개한 신형 무기들입니다. 미국의 소리 VOA 보도에 따르면 2019년 평양 암호화폐 컨퍼런스에 참가한 스웨덴과 영국 출신 2명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이들은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북한에게 전파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위반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올 6월에 미국 넬슨 재무부 차관은 북한이 암호화폐를 탈취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보고를 받고 한미 당국자들에게 차단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FBI는 2021년 2월에 북한 정찰 총국 소속 해커 2명을 인터폴에 지명수배했고 2021년 4월에는 북한에게 기름을 팔았던 싱가포르 기업가를 공개 수배하는 등 북한의 자금줄을 엄격하게 차단해 왔습니다. 이런 엄격한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집권 기간에 북한의 핵 관련 무기는 급속하게 현대화되었고 성장했습니다. 핵무기를 발사하는 최신형 장비까지 대량으로 도입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공개된 ICBM, 2021년 신형 전술유도탄, 장거리 순항미사일, 초음속 미사일, 잠수함 발사 미사일 등 신형 무기를 개발하고 시험 발사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돈으로 이런 무기를 개발하고 도입하였을까요? 특히 북한은 핵 관련 무기들은 문재인 정권 집권 후반기인 지난 2, 3년 동안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외화, 불법 송금의 주범은
북한의 암호화폐가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박지원 등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법원에서 압수수색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관련자들의 제목이 심각하다는 것을 법원까지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박지원과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긴급해졌습니다. 박지원은 소환 요구도 받지 않았는데 변호사부터 선임하고 나섰습니다. 그것도 과거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대북 송금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밖에도 이번 외환 불법 송금 사건은 북한과 무관하지 않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동훈 장관이 미국 법무부와 미국 정보기관을 방문한 점도 퍼즐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고, 한동훈 장관이 귀국한 후에 금융권 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화 불법 송금에 가담된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초비상에 걸려 있습니다. 만약 이들 국내은행이 외화 불법 송금이 북한과 연계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미국을 방문할 때 이미 세컨더리 보이콧에 관한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은행의 송금이 3쿠션, 4쿠션, 제3자, 제4자 업체에게 경유해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면 가까스로 국내 은행들은 세컨더리 보이콧의 책임을 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국정원장들이 압수수색을 받았고 대통령 기록물까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이 사안이 위중하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외환 불법 송금액이 10조 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모두 북한으로 넘어가기엔 규모가 너무 큽니다. 최종 주인은 파란 귀갓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정권 교체의 스릴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